안녕하세요. 땅땅교실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부동산도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동산까지 그러니까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든든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오셨죠?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강의해야 되는가 아니라도 그러 싶습니다. 그 연속으로 계속 강의를 네. 하다가 네네. 갑자기 또 네. 밀린 숙제를 하는 분위기라서 네. 저도 뭐 답답합니다만 아, 최선을 그래요? 다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저번에 이제 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인문적 특성 중에 뭐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이 부동산은 네.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 테두리 안에서 그 주위 부동산과 상호 보완 경쟁 대체 관계에 있어서 상호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세계 경제 지금 물론 우리가 어떤 글로벌 경제에 의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뭐 러시아하고 금리도 그렇죠. 뭐 네. 전쟁도 그렇죠. 러시아하고 맞아요. 네. 우크라이나 저 멀리서 전쟁하는데 네. 대구에 있는 네.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회, 경제, 행정적인 네. 이런 위치의 가변성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지역에 어떤 사회, 영향을 경제, 준다는 행정적 거네요. 위치의 가변성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지금 먼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중소도시 아파트는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은 수요 네. 공급에 있어서 네. 대도시에 많이 공급이 되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공급 많이 안 됐는 데는 또 그만큼 그렇죠. 네. 그래서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내렸다는 아, 얘기죠. 덜 내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네네. 이제 우리가 집가 변동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집합 건물의 아파트 어떤 매매 가격 지수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대도시는 많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아파트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손쉬운 대도시에 네.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중소도시는 아직도 뭐 그런 대로 버틸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과 그 네. 지역의 사회, 경제, 행정적인 이런 가변성, 변화하는 어떤 정도와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다. 아니 오늘 뉴스 보니까 대구가 그 아파트값 하락률 1위더라고요. 대구는 뭐 항상 내려가는 거나 올라가는 거 1등 안 하면 잘 아, 안 되죠.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네. 어떤 사회, 경제, 행정적인 요인 중에서 오늘 네.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아, 그 원인을. 그래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네. 하면은 좀 쉽게 가야 되죠. 네. 좀 어렵게 하면은 뭐 이해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제 딴에는 쉽게 가려고 하는데 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그 이제 요인은 이런 뭐 어떤 겁니다. 거죠? 네. 인구가 늘어나 인구 어떤 변동 추이에 따라서 네. 수요 공급의 어떤 공급선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도시가 어떤 팽창을 하고 확장을 하면서 어떤 집가가 올라가고 어떤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네. 부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해를 했는데 지금 네. 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인구가 주는데 왜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네네. 그 인구 주는데 그래. 어떻게 그게 또 이제 늘어나- 실질적으로 네. 그 중소도시의 어떤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이렇게 도시 어떤 지역의 규모를 확장할 때 항상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어떤 각 학자분들,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인구가 줄는데 왜 이걸 늘려야 되느냐? 인구는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데. 했습니다마는 네. 단순하게 네. 인구만 가지고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게 부동산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 요인, 네. 뭐 사회적 요인, 어떤 경제적 요인 이런 부분의 특정한 하나가 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이게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때는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그 시절의 그 어떤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약간 변동폭은 달라진다라고 먼저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알고 네네.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인구가 줄면은 당연하게 집가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자, 아파트 하나 볼까요? 네. 지금 우리 문화 자체가 아파트 문화로 왔고 네. 아파트가 과거에는 소형 평수와 중대형 평수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대형 평수가 분양 단가가 비쌌어요. 대형 평수가 비싸다. 안에 인테리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선호도가 네. 대형 평수가 가지고 있으면 마치 부의 상징이냐. 이제 그렇게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어땠어요? 가족 규모도 가구원 수라고 가죠. 조금 많죠. 많죠. 식구가. 예, 예. 과거에는 대가족 위주라 그러면은 지금은 핵가족 위주예요. 네. 그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4인 가구 부모와 자식 이렇게 살던 집이 이제 자식들이 분가를 하려고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은 대형 평수보다도 중소형 평수가 더 선호할 것이고 식구 많아봤자 뭐 2명, 3명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소형 평수가 선호하고 가구 원수는 주는 거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보다도 네. 아파트를 어떻게 네. 수요하는 어떤 계층들이나 이렇게 네. 하는 규모가 네네. 가구 원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가구가 예, 예. 대가족에서 인구만 준다고 어떤 해가 집 수가 줄어야 되는 건 아니네요. 아니다는 예,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구 원수가 이제 줄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아파트 수는 늘어나니까 아파트를 더 또 선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가 이제 뭐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가구가 분리되고 또 둘 노인네가 살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셔도 그렇죠. 그 가구가 주는 건 아니네요. 네, 이게 네, 이제, 네.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좀 미묘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네. 1인 가구가 늘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원룸이 인기를 껐어요, 한동안. 그렇죠. 예. 예. 근데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원룸은 일단 안전성이나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떨어지니까 아니 좀 적더라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어떤 사람들의 아니면 어떤 오피스텔 사고, 같은 것도.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의 의식 네. 이런 부분을 미처 캐치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룸이 너무 가다 공급돼. 가다 공급된 네네. 거죠. 가다 공급이 됐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수요층이 따라가주면 괜찮은데 네. 수요는 아파트를 원하고 짓기는 공급은 원룸을 원하니까 아파트가 낭패를 당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이제 뭐 그렇다 뭐 이거지만은 이게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위 자체 나타나는 결과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걸 부분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 요인은 인구의 이제 인구 수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가구원의 수, 가면 가구원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세대 분리됐을 경우에 그게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친다는 거죠. 사회적 요인 네. 중에서 네네. 한 부분이죠. 그러면 경제적 요인은 뭐 어떤 겁니까? 이 경제적인 요인이 이제 지금 아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전쟁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금리를 네. 올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혹시 은행에 돈 안 빌려봤어요? 대출 지금 많이 내가 저도 지금 연끌족 비슷합니다 지금 지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자가 네. 뭐 거의 지금 배가 올랐죠. 배가 오른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배가 맞습니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정부에서 집가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공급이 네네. 이제 야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금리로 조정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돼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들 감정평가 업계가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힘들죠. 입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 안 되고 네. 가격이 너무 꼭지라는 어떤 이런 인식이 집히니까 사람들이 사질 안 해요. 사지 않으니까 금리 또 대출이 안 되고 뭐 악순환이 되죠. 그러다 규제도 보니까 또 같이 있잖아요. 지금 뭐 주택 한 개 가진 사람들한테는 대출 안 되니 그다음에 그렇죠. 재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네.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 그 규제도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규제도 있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경제적 요인이라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 금리하고 하십니까? 네. 다 올랐다. 네네. 뭐가 안 올랐죠? 월급. 서방 월급하고 네. 성적하고 두 개는 안 올랐는데 맞아요. 나머지는 다 올랐죠. 맞습니다.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우리 이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에 나가 보면은 다들 지금 심각하다고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건설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대구가 특징적인 어떤 뭐 경제적 어떤 그 산업 구조가 있으면은 그 사업이라도 좀 왕성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네.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